안녕하세요. 오늘은 멀티테스터기 사용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그냥 반도체 엔지니어 입장에서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반도체 엔지니어가 사용한다는 입장에서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멀티테스터기는 우리가 일명 DBM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디지털 볼트메타라고 해서 DBM이라고 부르는데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여러 가지 용어가 많이 나와요. 멀티미터라고도 나오고 회로 시험기, 멀티테스터, 그리고 VOM이라고도 한대요. 생긴 거는 이런 식으로 생겼대요. 이건 아날로그 방식이고요. 대충 보면 보통은 그냥 보면 대충 여기가 전압 레벨에 따라서 여기다가 로터리 스위치를 갖다 놓고 측정을 하면 되겠구나. 여기는 전류의 레벨에 따라서 로터리 스위치를 갖다 놓고 사용을 하면 되겠구나. 이쪽은 저항의 레벨에 따라서 로터리 스위치를 갖다 놓고 쓰면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그냥 대충 보면 보이죠. 이게 사실은 사용 방법을 알아야 할 필요는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반도체 엔지니 같은 경우에 업무를 하다 보면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왜 그런지도 한번 볼게요. 우선은 DBM을 사용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우선 DBM은 세 가지를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전압, 그리고 하나는 전류, 하나는 저항, 이렇게 세 가지를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 반도체 엔지니어 입장에서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일반적인 DBM,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여기 핀 달려있죠. 이렇게 생긴 DBM이라고 생각을 하고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런 DBM을 사용하게 될 경우에 엔지니어들이 측정하는 경우가 뭐가 있는지 볼게요. 우선 전원인가 여부를 측정을 할 수가 있대요. 이건 전원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측정을 하는 방법이겠죠. 그거는 사실 내가 가진 모듈에 동작을 안 하는데 전원이 안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정말 파워가 안 들어와서 그러는 건지를 측정을 해보고 싶을 때가 있겠죠. 그때는 전압을 보통은 측정을 하게 될 거예요. 전압을 측정을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전압을 측정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레벨을 측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전원은 들어오는데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어쩔 땐 정상적으로 동작하는데 어쩔 땐 또 동작을 정상적으로 하는 것 같지가 않고, 그럴 때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24V짜리 모듈이 있어요. 전원으로 24V를 써야지 되는데 얘가 정상적으로 워킹을 잘 안 해요. 그때는 전압을 측정을 해서 얘가 진짜 24V가 나오는지 아니면 전압이 좀 부족한 건 아닌지 확인을 해봐야지 되겠죠. 아니면은 불필요하게 자꾸 퓨즈가 탄다던가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면 뭔가 과전류가 흐르고 있다는 얘기니까, 과전류가 흐른다는 얘기는 저항이 낮다는 것도 되지만 전압이 지나치게 또 낮아도 과전류가 흐르게 되죠. 그럴 때는 전압 레벨을 한번 측정을 해보게 되는데, 그때는 예를 들어서 24V인데 정말 24V가 나오는지, 이게 24V 전원이 들어와야지 되는데 21V만 나오는 경우가 있진 않은지 요렇게 측정을 해봐야겠죠. 그때도 사실은 전압만 측정을 해요. 볼트만 측정을 한다는 얘기죠. 이럴 때도 전압을 측정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입력 시그널과 출력 시그널 비교, 예를 들어서 MFC 같은 경우에 5V 동작 시그널을 갖는다고 알고 있죠. 그때게 정말로 내가 셋포인트를 2.5V를 주면 출력 시그널에서도 2.5V가 나오는지를 알고 싶을 때가 있겠죠. 그때게 또 전압을 측정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케이블 단선 여부를 점검을 하겠죠. 이게 끊어졌는지 안 끊어졌는지. 그때는 당연히 저항을 측정을 하겠죠. 저항을 측정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퓨즈 점검할 때도 저항 단자에 놔두고서는 측정을 하면 되겠죠. 이게 저항이 무한대로 나오는지 아니면 저항이 어느 정도 레벨로 나오는지 요거를 측정을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보면 사실 이 전류를 측정하는 케이스는 이 일반적인 DBM 가지고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전류를 측정할 방법도 사실은 없고요. 그래서 전류를 측정하는 경우는 이제 뒤에 장에서 한번 보도록 하고, 어쨌든 일반적인 DBM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전압과 저항만 측정할 일이 있다. 전류를 측정할 일이 없다. 요 정도만 알고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우선 DBM을 잘못 쓰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DBM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쇼트, 단락, 차단기 트립 다 같은 말이죠. 과전류가 흐른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류를 잘못된 방법으로 전류를 측정을 하다 보면 갑자기 차단기가 트립이 된다는 얘기죠. 전류가 갑자기 너무 많이 흐르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요거는 다음 장에서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측정 위치 미스. 이게 작업 실수가 있을 때를 이제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눈 건데, 측정 위치 미스가 있대요. 이 측정 위치 미스는 내가 예를 들어서 요 보드라고 하면 지금 너무 오밀조밀하게 있다 보니까 내가 정확히 그 포인트를 딱 찍어야 되는데 가끔 가다가 실수로 옆으로 삐끗 하면 갑자기 얘가 쇼트가 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차단기가 내려갈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차단기가 내려갔는데 아니 이게 하필이면 또 24V 인터락 보드였네. 그래서 24V 차단기가 내려갔네.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24V가 하필이면 EMO 시그널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 24V네. 그러니까 EMO 같은 경우에는 24V 폐회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기는 노말 항상 24V가 인가가 되고 있어야 정상적인 동작을 하고 있다라고 인식을 하는 버튼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EMO 스위치를 띡 누르게 되면 24V가 탁탁 트립이 되면서 24V가 안 흐르겠죠. 그러면 EMO 스위치랑 같은 효과가 생기는 거죠. 만약에 24V가 진짜 안 흐르게 된다면. 그런 현상들이 생길 수도 있다. EMO를 누른 것 같은 효과가 발생될 수 있을 정도까지 간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근데 뭐 EMO 얘기 나온 김에 EMO 실수로 누르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죠. 보면 EMO가 누르기 쉬운 위치에 이렇게 있어야지 되니까 아무래도 엔지니어들이 가다가 슬쩍 탁 부딪히거나 하면은 실수로 퍽퍽 눌리게 되죠. 이거 눌러보신 분들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굉장히 아찔해요. 그래서 이거를 딱 누르는 순간 이게 뭐 일부러 점검하려고 누르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실수로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설비를 누르게 되면 처음에 탁 누르는 순간 갑자기 촉감이 먼저 들죠. 뭐가 눌렸다라는 촉감이 들죠. 그러면서 갑자기 그 트랜스포머에 나오는 뭐 범블비나 옵티머스 같은 그런 로봇들의 전원 코드 빼는 소리가 나요. 이렇게 삥 하면서 이게 펌프 죽는 소리죠. 펌프 죽는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는 바로 밸브 닫히는 소리들이 나요. 벅벅벅벅벅 하면서 밸브들이 다다다다닥 닫히죠. 그러면서 모니터에 막 빨간불이 들어오고 뭐 어떤 애들은 모니터가 아예 꺼져버리기도 하고요. 뭐 이제 이런 현상들이 이제 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찔하죠.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실수로 완전히 설비를 한 대를 죽일 수가 있는 거니까 뭐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전원 인가 중에 이제 저항을 측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뭐 실수겠죠. 그러니까 전원을 완전히 분리를 하고 저항을 측정을 해야지 되는데 전원 인가 중에 저항을 측정을 하다가 과전류가 흐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총 이 작업을 하다가 오류를 낼 수 있는 케이스는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추려봤어요. 그래서 전류를 잘못 측정한다던가 전류를 측정을 이제 잘못된 방법으로 전류를 측정한다던가 그다음에 실수로 잘못된 포인트를 이렇게 클릭을 미스를 하는 거죠. 찍는 걸 미스를 해가지고서는 잘못 쇼트를 낸다던가 아니면은 전원을 인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항을 측정을 한다던가 이런 케이스가 생기면 이제 차단기 트립이나 이제 이런 현상들이 발생이 될 수가 있다. 과전류가 흐르거나 뭐 여기서 차단기가 먼저 내려가주면 차라리 다행인데 그냥 이 보드가 타버릴 수도 있겠죠. 일이 더 커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DBM의 전압 측정 원리를 볼게요. 뭐 전압 측정 원리라기보다는 그냥 간단하게만 볼 거예요. 우선 전압 측정을 할 때는 내부 저항이 커야지 된대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내부 저항이라는 거는 이 DVM 그 회로 시험기죠. 회로 시험기 내부의 저항이 굉장히 커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전압 측정은 병렬로 연결해서 측정을 한대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인지만 한번 살짝 보고 넘어갈게요. 우선 내가 여기에 나오는 요 저항의 전압을 재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아마 탁탁 연결을 해가지고 측정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이거를 연결을 하게 되고 측정을 하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옮겨가지고 여기다 측정을 하겠죠. 그리고 밑에 전원을 측정하고 싶다 보면 이렇게 연결을 해서 측정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회로가 여기에 이렇게 따져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병렬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죠. 일루도 되어 있고 패스가 전원이 들어오는 상태에서 어쨌든 얘와 얘는 병렬로 연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병렬이 덜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얘가 저항이 낮아버리면 전류가 일로 안 흐르고 다 일로 흘러버리겠죠. 전류가 일로 흘러버릴 거예요. 근데 저항까지 낮다 그러면 일로 과전류가 흐르겠죠. 그냥 쇼트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최대한 내부 저항이 높아야겠죠. 이 회로 시험기를 통해서 흐르는 전류는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전압을 측정을 할 때에는 이 전압계는 얘는 저항이 무한대에 가까워지는 게 좋겠죠. 당연히.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내부 저항이 커야지 된다는 얘기와 뭐 병렬 저항이라는 얘기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뭐 이렇게 단순한 회로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런 단순한 회로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 이제 회로 설비에서 뭔가를 측정을 할 때는 이렇게 단순도로 되어 있진 않죠. 그래서 보면 아마도 이런 식으로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회로와 여기 회로가 연결하는 케이블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런 커넥터 방식으로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 커넥터를 딱 뽑으면 여기랑 이 부하 쪽이랑 그리고 전원부 쪽이랑 완전히 차단이 되고, 그때에 우리는 전원부 쪽을 이런 식으로 해서 전압을 찍을 수 있게 될 거예요. 이쪽에서는 사실 찍을 만한 공간이 사실 없죠. 그 회로를 완전 열어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모듈 바깥에서 보통은 보게 되고, 케이블에서 전원 여부가 나오는지 정도를 측정을 하거나 아니면 전원 레벨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측정을 하기 때문에 보통은 케이블을 빼고 측정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측정이 될 거예요. 뭐 어쨌든 여기는 제 내부 저항이 굉장히 무한대에 가까울 정도로 커야지 클 테니까 일로 흐르는 전류가 많이 없겠죠. 그래서 쇼트는 안 날 거예요. 그래서 전압을 측정을 할 때는 사실은 그 측정 부위를 이렇게 살짝 미스하는 경우 아니면은 전압 측정하는 데서는 뭐 쇼트가 나거나 뭐 잘못될 일이 사실 별로 없죠. 주의만 한다면. 이번에는 전류를 측정하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류를 측정을 할 때는 내부 저항이 굉장히 작아야지 된대요. 그리고 전류 측정은 전원에 직렬로 연결을 해야지 된대요. 다시 말해서 여기에 흐르는 부하에 흐르는 전류를 측정을 하고 싶은데 이 DBM 가지고 측정을 하려면 이렇게 연결을 해야지 된다는 거죠. 얘를 도선을 끊고 중간에 얘를 연결해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를 통해서 전류가 흘러서 일로 흐르는 거를 측정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여기로 흐르는 전류를 측정을 하고 싶은 건데 얘가 저항이 커가지고 얘 때문에 전체적인 전류가 줄어들면 안 되겠죠. 전류값이 줄면 안 되니까 얘는 거의 도선에 가까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얘는 내부 저항이 거의 도선에 가까운 상태가 돼야지 이제 정상적이라는 거죠. 얘는 거의 내부 저항이 0에 가까운 거를 많이 추구를 하겠죠. 그래서 얘는 거의 내부 저항이 0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직렬로 연결을 해서, 왜냐면 여기 때문에 손실되는 전류가 생기면 안 되니까, 얘 때문에 손실돼 측정하려고 갖다 놓은 측정기 때문에 손실되는 전류가 생기면 안 되니까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그대로 리딩을 하고 싶은 거니까 얘는 거의 도선에 가깝고, 그러다 보니까 내부 저항은 굉장히 작아야지 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0ohm을 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류가 어쨌든 얘는 이쪽으로 많이 흐르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직렬 연결을 해서 쓰게 된대요. 일반적인 회로는 또 이런 식으로 안 생겼죠. 우리가 볼 수 있는 회로는 이런 커넥터들일 거예요. 근데 이 커넥터가 사실은 전류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어디 찍어볼 데가 없어요. 직렬로 연결할 방법도 없고, 직렬로 연결을 하려면 여기 있는 케이블 한 가닥만 띡 잘라가지고 양쪽에 악어 클립을 물린 다음에 직렬로 연결을 해야겠죠. 근데 사실 그럴 일은 없죠. 점검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얘를 클립을 뺀 다음에 여기에 다이렉트로 양쪽에 꽂아가지고 전류를 측정할 리는 없어요. 만약에 여기에 다이렉트로 악어 클립을 꽂아서 측정을 한다고 그러면 바로 이제 쇼트가 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근데 전류를 측정해야지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SCR을 사용하는 유닛이다라고 하면 SCR의 전류를 SCR에 들어가는 전류를 확인을 하면서 이 SCR 출력을 조절을 해야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보통 교류 전원이 되겠죠. 그래서 교류 전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후크메탈이라는 걸 써요. 그래서 후크메탈을 여기에다 거는 거예요. 한쪽 케이블에만 걸어서 여기로 흐르는 전류를 보면서 여기 리딩 값을 보면서 전체 출력을 조절하는 이제 그런 용도로 쓸 때, 교류를 측정을 할 때는 이런 후크메탈을 쓰면 된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근데 이게 직류인데 이거를 가끔 커넥터를 뽑고, 이게 뭐 전압을 측정을 하려다가 이제 실수로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커넥터를 뽑고 만약에 전류를 측정을 한다고 이런 식으로 커넥터를 뽑고 전류에다가 놔두고, 이 스위치를 전류 측정 스위치에 전류 측정 위치에 놔두고 이 커넥터를 틱틱 뽑고, 그럼 완전히 이렇게 차단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를 측정을 하게 된다면 여기는 부하가 있으니까 전류가 아마 원하는 만큼만 흐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뽑았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흐르게 되면 얘는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흐르겠죠. 근데 사실상 전류를 측정하라는 기계는, 전류계는 여기 내부 저항이 굉장히 낮은, 도선처럼 굉장히 낮은 0ohm을 추구하기 때문에 여긴 거의 쇼트예요. 그래서 그냥 이 케이블을 여기다 갖다 붙여놓은 거랑 똑같은 현상이 발생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차단기가 있다면 당연히 트립이 될 거고, 중간에 뭐 다른 부하 장치가 있다라고 하면은 아마 타버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전류를 측정할 일은 별로 없다. 만약에 교류 전류를 측정을 해야지 된다면 이런 후크메탈을 쓰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직류 전류를 측정해야지 되는 경우는 이제 다른 방법으로 직렬로 연결을 해서 써야지 된다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간편하게 점검하려고 들고 다니는 DBM에서는 사실 전류를 측정할 방법은 없다라는 거죠.
할 일도 없고. 그러면 이번엔 저항을 측정하는 원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항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저항을 측정을 하려고 해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저항을 측정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우리가 저항을 측정을 한다고 하면 저항을 측정을 할 건데 저항을 어떻게 측정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항을 측정을 한다고 하면 저항을 측정하는 방법은 여기에 이제 우리가 저항에다가 놔두고선 측정을 하게 되죠. 만약에 얘를 저항에다 놔두고 측정을 하게 된다면 만약에 여기 게이지가 여기 있다고 하면 얘가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얘를 이렇게 연결하고 여긴 끊어야지 돼요. 완전히 전원을 외부 전원을 차단을 한 상태에서 해야지 돼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해야지 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여기에 전원을 얘가 측정하는 원리 때문에 그래요. 여기다 저항을 측정한다고 하면 얘는 여기로 정전류를 흘려요. 그러니까 내가 전류와 전압을 측정을 해서 여기에 걸리는 전압과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측정해서 사실은 저항을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로 전류를 흘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외부 전원이 같이 이런 식으로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게 되면 얘 때문에 흐르는 전류도 생기고 그리고 얘에서 주는 전류도 같이 흐르고 이렇게 되면 사실상 여기서 읽는 저항의 의미가 없죠. 그래서 저항이 사실 신뢰성이 없어져요. 그리고 심지어는 저항 이렇게 흐르게 되면 여기에 내부 저항이 굉장히 낮게 만약에 잡혀 있다라고 하면 쇼트가 날 수도 있겠죠. 여기 저항보다 여기가 굉장히 저항이 낮다고 하면 병렬 연결됐으니까 저항이 낮아질 거예요. 그래서 쇼트가 날 수도 있고요. 과전류가 흐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항을 측정할 때는 외부 전원을 무조건 차단을 해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생겼죠. 보통 이 커넥터 뽑는 거니까 내가 여기 저항을 측정을 하고 싶으면 커넥터를 뽑으면 외부 전원이 완전히 차단이 되겠죠. 그럼 외부 전원이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서 이쪽에 저항부만 이 부하부만 저항을 찍어서 내부에 뭐 단선이 없는지 뭐 저항은 어느 정도 나오는지 뭐 이런 거를 측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해서 외부 전원을 완전히 차단한 상태에서 커넥터를 뽑고 하면 된다는 얘기죠. 이 전원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측정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면 이런 케이스를 이제 가장 간단하게 이제 예시로 어떤 게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점검하는 포인트가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제 히차켓 할 때에 이런 경우가 좀 있지 않을까 해서 가져와 봤어요. 이 히팅 자켓이에요. 우리가 배관에 감는 보통 히팅 자켓들이 이런 식으로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옴짜리 히팅 자켓 4개가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으면 당연히 이제 40옴이죠. 이게 40옴이고 그 다음에 전원이 24V 전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 흐르는 전체 전류 값은 아마 0.6V 정도가 나올 거예요. 0.6A 정도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가끔 점검을 한다고 이 DBM으로 안 하고 점검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점검이 되는 경우도 가끔 있긴 한데 이게 조금 위험한 방법이라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얘가 이제 뭐 문제가 있는 이제 히팅 자켓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얘를 문제가 있는 히팅 자켓을 하나씩 빼고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면서 보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전류를 과전류가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 다른 히팅 자켓까지 다 고장이 날 수가 있고 잘못하면 불도 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3개만 연결을 해가지고 동작 여부를 확인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3개만 연결해서 하게 되면 전류가 원래는 40옴이었으니까 전원은 24V고 그러니까 전류가 0.6A가 흘렀는데 전체적으로 흐를 때는 그런데 저항을 지금 3개만 연결을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30옴이죠. 30옴이면 30옴에서는 전압이 24V라고 하면 0.8A가 흐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갑자기 여기로 더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0.6A에서 정상적으로 워킹하던 애들인데 얘가 갑자기 0.8A가 흐르기 시작하면 발열이 된다거나 내부에 뭐 케이블이 끊어진다던가 아니면 뭐 차단기가 내려간다던가 뭐 이런 이제 케이스들이 이제 생길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점검하는 것보다는 이럴 때는 DBM으로 점검을 하는 게 훨씬 더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측정을 할 수 있는지를 볼게요.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은 뭐 여기가 이제 고장이 났다라고 제가 미리 이제 표시를 해 놓은 건데 예를 들어서 얘가 여기에서 그래서 테스터기를 위로 올려서 여기랑 여기 사이로 해서 요만큼 여기는 완전 뽑고 밑에는 뽑고 요만큼을 측정을 했더니 무한대가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도 여기서 찍었는데도 무한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NG가 됐고 그러면 여기다가 또 찍어보는 거예요. 빼고 코드를 이 플러그 빼고 커넥터를 빼고 여기를 또 찍어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3개를 한 번에 찍어보는 거예요. 3개를 한 번에 찍었더니 여기에서도 저항이 무한대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요 3개 중에 하나인 거겠죠. 그래서 요번에는 여기에다 이제 한번 또 찍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찍었더니 얘가 이제 OK가 뜬 거죠. 그래서 여기다 찍었더니 저항이 25미 나오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밑에 쪽까지는 전부 다 무한대의 저항값이 나왔는데 여기서부터는 25미 나오니까 오케이, 이 두 개는 정상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사실 요 이제 가운데에 있는 것까지 맨 마지막에 가장 최종적으로 찍은 이제 그 위치까지에 있는 이제 히차켓이 문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요 세 번째에 있는 히차켓에 문제가 있다라고 엔지니어들이 저항값으로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그냥 커넥터만 이렇게 바꿔가지고서는 평가를 하는 거는 뭐 이게 무조건 사고가 난다, 뭐 무조건 위험성이 있다라기보다는 어쨌든 이게 뭐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고 위험성을 갖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이게 테스터기를 이용해서 찍는 게 안정적인 방법이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 우선 DBM으로 전류를 측정을 해야지 되는 경우, 일반적인 DBM으로 전류를 측정을 해야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아까 전에도 봤지만 우리는 전압과 전압과 저항만 측정을 하죠. 그래서 전류는 사실 측정할 일이 별로 없고, 그러니까 전류를 측정을 하지 말자. 그냥 일반적인 DBM으로는. 뭐 이 이야기를 이제 하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저항을 점검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테스트를 하거나 평가할 때가 아니라. 그리고 저항을 측정을 할 때는 전원을 무조건 차단을 하고 완전 플러그를 빼고 그리고 측정을 하면 사실 사고를 방지할 수 있겠죠. 그리고 교류 전류를 측정할 때는 후크형 테스트기를 이용을 하자. 요 네 가지가 이제 오늘의 결론이었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